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한 공장 운영을 위한 코머스 DDMS MRO 모바일 워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작업 환경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디바이스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그 DDMS라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있고 다양한 업무 환경들이 노출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시는 이 핸드폰을 사용한 이메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승인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 핸드폰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문서 관리라고 하는 솔루션을 얘기할 때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솔루션부터 그다음에 앞으로의 솔루션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DMS 기반의 툴 사용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품질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변경 요청이 오게 되면 엔지니어링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가게 되고 그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데이터가 ERP라든지 킬로미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데이터가 요청됩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업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 환경에서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어디 있냐 이거죠. 바로 모든 업무 환경과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즉 문서 관리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그 데이터가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서 위주로 다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관리하는 데 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서 지향의 워크플로우입니다. 문서 지향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어떤 작업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문서 관리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보셨듯이 다양한 형태의 엔지니어 시스템과 1대1로 매핑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특정한 버전의 문서가 A라고 하는 그 카피, 그다음 B라는 카피, 또 승인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C라고 하는 카피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최신화에 대한 우리가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그런 데에 굉장히 좀 난처한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객체 지향의 워크플로우입니다.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얘기하죠. 좋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즉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오브젝트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문서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그 오브젝트 존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모터가 있다고 치자고요. 펌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펌프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기초 설계 아니면 상세 설계 아니면 시운전 그리고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메인테넌스 환경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다시 그것을 모더나이제이션하는 그런 환경들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이 오브젝트 환경에서는 하나의 코어가 되는 메인 오브젝트라고 하는 유일한 데이터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관리된다는 것은 하나의 문서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간 파라미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멘스가 제시하고 싶은 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코머스 DDMS 환경입니다. 이거는 기반 그 솔루션이기지만 기존에 굳이 이제 코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솔루션도 이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여기 위에서 보시는 이 컨셉은 아까 보셨던 DMS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는 요
코모스, DDMS는 차이가 있죠.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유일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문서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방향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해당되는 툴에 정보를 주고 그 툴에서 정보가 다시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저장되는, 관리되는 그런 컨셉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용 환경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 문서 관리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DDMS에 대한 솔루션 기능들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꼭 요 문서 관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 기능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 관리죠. 아주 기본적이죠. 문서를 관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 내용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서 콘텐츠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문서를 갖다 가져올 건지, 어떻게 내보낼 건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가져온 문서를 그것을 승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이게 사용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문서 릴리즈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풀에 들어가 있는 문서를 제가 검색하는 문서 검색 세션이 있고요. 그 검색한 다음에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거나 정정할 때 지금 보시는 맨 마지막에 문서 정정이라고 하는 세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모스 지금 보시는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문서를 가져오고 다시 관리하고 하는 그 첫 번째 예 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즈빌트 다큐멘트에 대한 문서 관리하는 거죠. 왼쪽에는 해당되는 스트럭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해당되는 그 최종적으로 제출된 에즈빌트 다큐멘트가 보여지게 되죠. 이 다큐멘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리고 최신화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문서입니다. 프로젝트 문서는 계속해서 바뀌죠. 왜냐하면 공장이 짓는 게 끝났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장 운영하면서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최신화하면은 또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거죠. 그 프로젝트들을 여기서 보시는 마찬가지로 유사한 형태로다가 관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은 이제 웹뷰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별 문서입니다. 문서는 제가 어떤 스트럭처 안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플랜트에 어사인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트, 공장 A라고 하죠. 내가 A라고 하는 1공장, B라고 하는 2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1공장에 프로세스 1번이라고 하는 그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만 궁금해요. 그죠? 그러면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위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변경 관리죠. 우리가 이제 문서가 받아지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문서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 변경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승인하면서 관리할 것인지 이 변경 관리가 더없이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서를 핸들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링 문서들 예를 들어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P&I라든지 서킷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루프라든지 메인테넌스에 관련된 어떤 문서들, 지침, 작업 지시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야게 되는데 그 문서들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할 거냐, 가져오고 그것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입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DDMS 중에 첫 번째 D가 데이터입니다. 단순하게 문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그 디바이스, 장치, 자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 이 솔루션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환경들, 사무실 환경들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지 제가 맨날 적는 그런 보고서라든지 MOM이라든지 여기서 보시는 어떤 특정한 수치들을 문서화할 수 있는, 그것을 시스템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D 데이터, 플랜트 정보를 갖다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3D 문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고, 가져온 것을 릴리즈하는 방법들, 그리고 릴리즈한 다음에 그 릴리즈하는 절차들, 이게 정상적으로 누구한테 디스패치되고 누구한테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공지가 되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매니저가 전자서명을 거쳐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그 모든 핸들링하는 어떤 내용들, 그 우리가 있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오드 트레일,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에 돼 있다고, 이게 정상적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됐는지 인터페이싱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오드 트레일 해당되는 내용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검색이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검색할 거냐이죠. 그래서 크가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속성 기반, 어떤 특정한 어트리뷰트를 제가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검색한다든지, 그리고 해당되는 문서죠. 그 다음에 다큐멘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죠. 그 데이터들을 어떤 거기 들어가는 문자 기반의 어떤 검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는 해당되는 문서를 수정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체크했어요. 이 체크에 대한 레드라인까지도 이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E2E, 저 엔드-투-엔드죠.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지금 보셨던 것처럼 DDMS는 데이터 앤 다큐멘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DDMS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추가로 뭔가 좀 도움이 좀 받아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자산 데이터라든지 그걸 매핑한다든지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허브에 넣어주는 이 솔루션들까지가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DDMS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3D 통합한다든지 어떤 디지털 자산 포탈로다가 확장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그 3D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DDMS에서 3D 데이터를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3D 통합이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포탈이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웹상에서 이 해당되는 앞에서 만든 DDMS에서 구축된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그 환경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 예는 그 코머스 DDMS의 지금 웹뷰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예는 우리가 있는 에지빌트 다큐멘트들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어넣은 상태들을 지금 요 웹뷰를 통해서 에지빌트 다큐멘트를 확인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지금 A01의 AA라는 솔루션에서 태블릿 오브 콘텐츠, 테이블 오브 콘텐츠죠. 네, 죄송합니다. 테이블 오브 콘텐츠, 즉 그 문서 목록을 지금 보는 화면입니다. 지금 이 보는 화면까지 봤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웹에서 해당되는 클릭 지금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클릭 몇 번에 지금 이런 에지빌트 다큐멘트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컨셉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사용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오퍼레이션입니다. 첫 번째는 문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메인테넌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인테넌스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산을 잘 관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첫 번째는 사전에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실행에 대한 분석을 해주면 돼요. 쉽죠? 근데 쉬운 이 프로세스를 해줄 수 있는 정확한 솔루션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지금 코모스 MRO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이 솔루션들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지금 코모스 MRO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웹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유지 보수 환경이고요. 어떤 타일 구조의 화면입니다. 이게 타일 구조 화면이 좋은 게 뭐냐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우리가 있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들고 이제 작업을 할 텐데 그러면 작업을 할 때 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팁 하는 것을 일일이 입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블릿 이 타일 환경은 굉장히 큰 이점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여기서 보시는 이 웹상에서 우리가 이제 패드나든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 웹상에서 작업 지시라든지 그 작업 지침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검색하는 거라든지 필터링 그리고 해당되는 것을 하이라이팅하기 위한 컬러링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도움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에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벤트를 직접 생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벤트를 생성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에서 우리가 있는 중앙에서 항상 이벤트를 생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현장에서 제가 보고 나서 요거는 새로운 이벤트다 하면은 바로 거기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컨셉이고요. 자, 이번에서는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해당되는 작업 지시를 생성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데일리 하루 할 때의 어떤 어떤 작업 지시죠. 하루에 해야 될 작업 지시. 오늘은 제가 센서 체크를 하고 싶어요. 센서 체크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지금 코머스 환경에서 센서 체크에 관련된 작업 지시를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 프로그레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체크, 데일리 센서 체크에 지금 보시면 비주얼 체크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웹에 있는 우리가 있는 사용자, 우리가 있는 디지털 워커 또는 모바일 워커들이 갖고 있는 그 태블릿 또는 이런 핸드폰에서 지금 클릭 한 번에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를 싱크를 해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클릭하죠. 이것은 바로 아까 생성한 데이터가 요 해당되는 디바이스로 전송이 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비주얼로다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모바일에 카메라를 써서 해당되는 QR코드라든지 매트릭스 그 바코드들을 이제 읽어봐서 해당되는 정보를 바로바로 읽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뭐 장갑을 끼고 있어요. 이 핑거를 써야 돼요. 그러더라도 큰 걱정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모바일 워커는 지금 보시는 요 메인테넌스 솔루션뿐만 아니라 보시는 AR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름 자체는 이제 GMS 모바일 워커 솔루션입니다. 커머스 모바일 워커 솔루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지금 그 현장이 보여지고요. 현장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정보들이 두 개 떴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펌프에 대한 정보가 뜨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서킷 다이어그램, 그리고 작업 지시,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어떤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해당되는 그 전문가와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당되는 필요한 작업 지시를 완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용하시는 예입니다. 우리 지금 탭을 썼고요. 지금 지멘스 것도 아니고 삼성 것도 아니죠. 지금 특이한 태블릿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죠? 좋은 태블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AR 내비게이션 또는 어떤 문서 레드라이닝 또는 문서 체크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식별 가능한 어떤 태그를 사용해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한 플랜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플랜트 자산에서부터 데이터를 끌어다가 DDMS에 넣고 그 다음에 3D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바일 워커 또는 어떤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은 자산 포탈에 보여지는 이런 측면을 통해서 어떤 플랜트의 가용성을 높이고 어떤 자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결론적으로는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스마트한 공장 운영을 위한 솔루션들을 돌이켜 봤고요. 여러분들의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스마트한 솔루션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